끝낼게요. 이제 8번째 노트는 배열입니다. 배열. 모든 고급 프로그래머가 배열을 제공해요. 근데 파이썬은 조금 특이한데, 배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배열은 이제 복합 타입이죠. 변수의 하나의 값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유지하게 해줘요. 근데 이 여러 개가 같은 타입을 여러 개 유지해주게 해주는 게 이제 배열입니다. 그래서 40명의 학생을 성적을 처리해야 돼요. 근데 학생 성적이 다 int 타입이야. 그러면 40개 변수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하죠. 프로그램은 포기할 거예요. 근데 40개 학생 성적을 처리해야 될 때 40개의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그 40개를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배열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이름. 요 이름을 갖고 이 데이터들을 여러 개를 접근하게 해줄 수 있는 게 해주는 게 이제 배열입니다. 배열. 그래서 배열은 5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C, C++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에서 배열이 있으면 이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동질 구조예요. 동질 구조. 즉 저장되는 값의 타입은 다 똑같은 타입을 저장하게 하는데 동질 구조라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동질 구조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가 아닐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정수 배열이에요. 근데 맨 첫 번째 0에는 항상 크기를 유지해요. 내가 저장된 개수. 그리고 나머지에다 값을 유지하는 거예요. 색인 1로 쓰고.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유지하는 값과 나머지 값들은 다 인트지만 성격은 다른 거죠. 또 C에서는 문자열의 끝에 뭘 넣어요? 문자 끝에 뭐가 있어요? 널 문자가 있죠. 문자 끝을 나타내는 널 문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얘도 배열인데 앞에 있는 문자들하고 널 문자는 같은 타입이지만 성격이 어때? 다른 거죠. 얘는 데이터고 얘는 끝 표시를 나타내는 어떤 추가적인 정보인 거죠. 다른 거죠. 그래서 동질 구조라 했을 때는 물리적으로 동질 구조이지 논리적으로는 좀 동질 구조는 아닌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객체장으로 가면 다형성을 이용한 배열들을 쓰게 돼요. 객체 배열인데 펫 배열이야. 펫 배열이면 모험을 저장할 수 있어요. 애완동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저장되어 있을까? 강아지만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강아지도 저장되어 있고 고양이도 저장되어 있고 뭐 다른 것도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애완동물이면은.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 동질 구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다 같은 펫이라는 타입으로는 묶일 수 있는 애들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같은 타입은 아니죠. 강아지고 고양이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동질 구조와 관련해서는 요소 간의 순서가 존재합니다. 요소 간에. 이 요소 간의 순서가 존재해서 이 배열을 만드는데 우리는 배열을 사용한 목적은 뭐예요? 개별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거예요. 하나의 이름 갖고. 여러 개를 다 다른 이름을 붙여주면은 처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성적 40개 처리하려는데 student 1, student 2 갖고는 처리 못해요. 그래서 students라는 배열 이름 갖고 처리하는 건데 개별 데이터에 접근할 때 우리가 이제 뭘 써요? 색인을 쓰는 거죠. 학생 그 배열 이름과 색인을 사용해 가지고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개별 데이터를 접근하는 게 이제 배열을 사용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C부터 이제 이 배열에 있는 애들을 접근할 때 색인을 뭘로 써요? 색인은 어디서 시작해요? 0부터. 이 0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이제 임의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임의 접근할 때는 그 각각의 공간에 대한 주소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주소를 계산할 때는 0을 쓰는 게 쉽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배열 그 변수 자체 갖고 있는 주소가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가 되겠고, 1번째는 또 그만큼 띄어서 계산하면 되니까, 이 색인을 0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각각의 슬롯이라고 하는데 그 슬롯 주소를 계산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배열의 용량은 컴파일 시간에 정해집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게 용량과 크기예요. capacity와 size. 배열의 용량은 이 배열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요소의 개수예요. 근데 현재 배열에는 그만큼 저장을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배열의 크기는 이만큼이 아니라 요만큼 되는 거죠. 용량이 10인 배열에 나는 몇 개만 저장해? 5개만 저장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크기는 5, 용량은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과 크기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혼동하면 안 되는데, 그 자바는 어떻게 배열을 쓰냐 하면은 용량과 크기를 늘 일치시켜서 사용을 해요. 가급적이면. 물론 무조건 100% 일치시켜서 쓸 수는 없는데 가급적이면 일치시켜서 써요.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C에서 또는 C++에서 배열을 인자로 전달할 때 항상 뭘 같이 전달해요? 배열만 전달하지 않고 뭘 같이 전달해요? 크기나 용량 정보를 같이 전달해요. 왜냐하면 거기선 주소로 받기 때문에 얘가 배열을 줬는지 뭘 줬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함수를 잘라 그러면 캐패시티나 크기 정보를 알아야 제대로 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바 보면은 그냥 배열만 전달해요. 배열만. 용량 크기 안 주고 함수가 배열을 받는데 인자로 배열만 받습니다. 왜 그럴까? 그거를 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의 용량은 만들어질 때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못 바꿔요. 그 자리에서 뒤에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큰 거 필요하면은 딴 데 어디 확보해서 써야지 있는 자리, 한번 확보한 자리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늘릴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측면에서는. 그래서 해당 자리에서 변경할 수 없다는 거고, 임의 조건을 제공해요. 근데 임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연속 공간으로 확보가 되고 각 슬롯의 크기가 똑같죠. 물리적으로 동질 구조이니까. 그래서 임의 조건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죠. 임의 조건을 할 수가 없어요. 주소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소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바에서 배열을 어떻게 선언하냐? 똑같아요. C++와 마찬가지로, C와 마찬가지로 요걸 씁니다. 근데 보통 C나 C++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죠. 변수 이름에다가 이 스크립트를 쓰는데 자바에서는 요 형태를 더 많이 써요. 요 형태를 많이 쓰고, 실제 이렇게 쓰면 배열 변수를 선언한 것밖에 안 돼요. 배열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렇게만 쓰면. 배열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용량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열을 만들려면 equal new int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한 줄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new int 한다는 건 뭐예요? 배열을 어떻게 생성해? 동적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배열을 항상 어떻게 생성해요? 동적 생성을 해요. 배열에서 동적 생성하니까 얘는 어디가 있어? 힙에가 있어요. 스택에 객체를 생성 못하죠. 스택에는 객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함수 스택에. 힙에가 있어요. 이 함수 스택에 있는 거는 그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만 있는 거죠.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배열도 new에서 어떤 함수에서 이렇게 만들면 그 함수 스택에 있는 건 squat라는 변수만 있는 거예요. 배열 자체는 어디가 있어? 힙에가 있어요. 맨날 동적 생성하니까 뭐가 되냐? 우리는 원래 C에서는 이런 식으로 int, n, 10 이렇게 쓰죠. 여기다가 n, capacity 안 돼요. 얘는 동적 배열이 아니죠. C에서 동적 배열이 아니면은 변수를 이용해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C에서는 이렇게 만들면 함수 스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함수 스택을 만들려면
컴파일러는 함수 스택의 공간을 미리 알아야 돼요. 얼마나 필요한지를. 그러니까 거기다가 동적 생성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실행해봐야 하는 거지. 근데 어떤 함수를 실행할 때 이 함수의 스택 공간을 얼마나 확보해야 되는지는 컴파일러가 사전에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바는 항상 변수 갖고 선언할 수 있어요. 왜? 모두 동적 생성하니까. 그리고 모두 동적 생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배열의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키기 쉽겠죠. 그때 동적 생성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월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러면 31, 30, 28, 29 될 수 있죠. 그러면 C 같은 데서는 그냥 int 데이터 31 이렇게 해가지고 쓸 거예요. 근데 자바에서는 어차피 new 해야 되니까 요번 달이 2월이야. 그럼 28개. 요번 달이 1월이야. 31개 확보해서 써요. 그때 그냥 매번 31개 확보할 이유가 없는 거지. 매번 어차피 동적 생성할 거니까 그냥 그때 판단된 그 값 갖고 만들어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항상 동적 생성하는 거고요. bar을 이용할 수 있는데 bar을 이용할 때는 얘를 안 붙여요. 얘를 안 붙여요. 두 번째 특징. 자바의 두 번째 특징. 자바에서는 배열이 객체예요. 배열이 객체예요. 동적 생성을 하고 배열을 객체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배열이고 얘는 어떤 멤버 변수를 갖고 있냐면 렌스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갖고 있어요. 저 렌스는 이렇게 써서 접근할 수 있거든요. 배열의 용량을. 그럼 이 렌스는 접근 권한이 어떻게 될까? 퍼블릭이겠죠. 그리고 또 뭐가 또 수식으로 되어 있을까? 스태틱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배열마다 용량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용량을 만든 다음에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public final 이네요. 객체 상수가 되는 거죠. 객체 상수. 그래서 요 애들은 객체 상수예요. 내가 얘들을 접근할 수 있는데 얘를 수정할 수는 없어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뭐가 된다? 요게 돼요. 요건 뭐예요? 용량이 0인 배열을 만들 수 있어요. 용량이 0인 배열을 어디다 써먹을까? 얘보다는 좋아요. 내가 함수에서 배열을 반환해야 돼요. 자바는 배열 반환할 수가 있어요. C++나 이런 데선 배열을 반환 못해요. 배열을 반환하는 문법이 없어요. 동적 배열은 반환할 수 있는데 정적 배열은 반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동적 배열을 여기서는 반환할 수가 있고요. 배열을 반환하는데 너를 반환하는 건 나쁘다 그랬죠. 너를 반환하면 어떻게 돼? 내가 받은 값을 가지고 얘가 널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배열을 받은 다음에 뭘 하겠어요? 뭔가 반복해서 처리하겠지. 근데 용량이 0인을 반환해 줬어요. 그러면 널 검사하지 않고 포문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포문 자체가 수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자바는 용량이 0인 배열이 가능해요. 그 이유가 배열을 객체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C++도 최근에는 배열을 객체로 처리할 수 있게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요. std array라고 하는 게 그런 형태가 돼요. std array. 근데 std array를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C++는 벡터 쓰는 게 잠땡이니까 다 벡터 쓰는데 자바에서는 이제 용량이 0인 배열도 되고 자바에서는 C++처럼 어레이 리스트를 많이 안 써요. 벡터든. 왜 많이 안 쓰냐? 배열을 쓸 때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뭘로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색인 가지고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근데 C++에서는 SVG 벡터를 쓰면 뭘 갖고 프로그램할 수 있어요? 색인 갖고 프로그램할 수 있죠. 연산자 재정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바는 어레이 리스트가 SVG 벡터 똑같은 건데 어레이 리스트는 뭘로 못 써? 색인 갖고 안 돼. 색인 갖고 프로그램 못 해. 그래서 웬만한 프로그램은 어레이 리스트 갖고 프로그램하지 않고 뭐 갖고 프로그램해요? 자바는 어레이 갖고 배열 갖고 프로그램해요. 그래야 더 간결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어요. 아까도 보시면 그 스트링을 뭘로 바꿔 처리했어요? 배열로 바꿔 처리했죠. 배열로 바꿔서 포문으로 처리하면서 색인을 쓸 수 있어요. 색인을 안 쓰고 쓰려고 그러면 get, set, 이 함수 불러야 되니까 코딩하는 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배열이고요. 이 렌스의 타입이 뭘까? 배열에 유지하는 렌스의 타입이 int예요. 거기서 주는 정보가 뭐예요? 배열의 렌스 정보가 int다. 거기서 얻은 정보가 이겁니다. 자바에서 배열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인티저 맥스 밸류만큼만 확보할 수 있어요. 그보다 큰 배열을 확보 못해요. 자바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큰 배열의 용량은 인티저 맥스 밸류입니다. 인티저 맥스 밸류. 왜? 이 렌스가 int 타입이에요. long이 아니라 int 타입입니다. C++나 C는 배열의 용량은 시스템에서 좀 정해져요. 그래서 저거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자바는 안 돼. 자바는 최대 여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배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목요일 날 이어서 하겠습니다.